형성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일단 세포 분열 정의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를 형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포 주기는 세포 분열로 생긴 딸 세포가 생장해서 다시 분열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으로 얘들은 크게 두 가지, 간기와 분열기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간기와 분열기. 그럼 이름만 봐도 분열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분열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기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으로는 이게 세포 주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세포들이 생장하고 DNA가 복제되는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2배로 뭔가를 복제하고 싶어요? 그럼 2배로 복제된다는 결국에는 내용물도 2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물이 2배가 되기 위해서 생장이 일어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분열기는 말 그대로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고요. 그럼 우리가 세포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세포 안에 핵이 있어요? 핵 안에 세포가 있어요? 세포 안에 핵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핵은 곧 뭘 가지고 있어요? 핵이 유전물질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분열기에서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핵이 일단 여기 안에 있는 유전물질 2배가 돼요. 그래서 이거 반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내부에서 핵이 이렇게 2개가 이제 생성되는 거예요. 왜냐? 나 지금 세포를 2개 만들고 싶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세포는 여전히 1개죠. 그럼 저 세포도 쪼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가 쪼개진다라는 의미가 세포질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열이 일어나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세포가 2개가 생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열기에서 일어나는 과정 뒤에서 자세히 볼 건데 어쨌든 핵분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서 딸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분열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기는 분열기 이전으로서 이 간기 내에서도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얘가 G1기, S기, G2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G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로스라고 해서 생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S는 신데시스라고 해서 복제되어서 DNA가 2배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부터 보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준으로 이해를 해주신 게 제일 편하냐면 DNA가 복제되어서 DNA 양이 2배로 증가하는 시기가 바로 S기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G1기는 어떤 시기냐면요. 우리가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고 뭐 단백질, 지질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합성해주는 시기가 바로 G1기예요. 그래서 G1기에서의 특징은 단백질, 지질 등 여러 가지 세포 구성 물질을 합성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수가 증가하면서 세포들이 활발하게 생장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G1기에서 대부분 빠르게 생장하는데 S, G2에서 생장하기도 해요. 그냥 그 정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G2기를 보면요. 얘들은 메인이 뭐냐면 밑줄 그을게요.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합성돼요.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합성된다. 자, 그럼 우리가 염색사, 방추사 둘 다 사로 끝나잖아요. 이 사가 뭐냐면 실사자예요. 그래서 방추사는 뒤에서 볼 건데 얘는 뻗어져 나오는 실 구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왜 방추사가 구성되는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볼 거고, 자, 그리고 다음에 분열기를 보시면요. 분열기는 특징이 염색체가 응축돼요. 왜냐?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막대 모양으로 나타나고요. 여기서는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서 딸 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분열기가 이렇게 끝나냐? 안타깝게도 그건 아니고요. 분열기가 또 4개로 나뉘어요. 얘가 전, 중, 후, 말 해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뉘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전중후말, 전중후말 몇 번 반복하시면 아마 외워질 거고요. 그래서 분열기는 또 이렇게 4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왼쪽 그래프 한 번만 볼게요. 왼쪽 그래프 보면요. X축이 세포당 DNA 상대량이에요. Y축은 세포수예요. 자,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아까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라 했어요? S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S기 전에는 복제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S기 끝나면 복제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그래프를 볼 때는 이게 1인 곳, 2인 곳,
1과 2 사이인 곳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S기 이전에는 복제가 안 됐고 S기를 끝내면 복제가 완료돼서 2배가 됐을 거니까 S기는 그 사이에 1에서 2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1에서 2 사이를 S기라고 두면은 그 앞에 있는 거는 G원기, 그 다음은 G2기 M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요렇게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잘 보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24시간 동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1시간씩 분석을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7시간 자요. 그러면 자고 있는 모습이 7번 찍히겠죠. 그럼 쟤는 지금 Y축이 세포수거든요. 그럼 지금 딱 봤을 때 여기 안에 있는 내용물이 G1, S, G2, M 중에서 저 세 가지 색깔 중에 어떤 게 제일 커 보여요? 세포수가 어디에 제일 많아 보여요? G원기에 제일 많아 보이죠? 그럼 G원기의 세포수가 가장 많이 포착된다는 얘기는 내가 순간적으로 얘네들을 확인했을 때 소요 시간이 언제가 제일 긴 걸까요? G원기인 거죠. 그래서 얘들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게 세포들이 사실은 우리 이제 분열 시작하자 땅 해서 다 동일하게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세포는 G원기에 있다면 다른 어떤 세포는 M기에 있을 거거든요. 근데 결국 평균적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애들은 거기에 더 많이 머무를 거기 때문에 세포수가 더 많이 포착되겠죠. 그래서 얘는 하나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세포수는 결국엔 뭐랑 비례하냐? 소요 시간과 비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G원기가 소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포수가 가장 큰 게 G원기인지 아닌지를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G원기가 딱 봐도 소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포 주기가 쭉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얘들이 계속해서 저 사이클을 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연기라는 시기도 있어요. 이게 잠깐 멈춰서 분열을 아직 안 하는 시기도 있긴 한데 걔는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혹시 얘기하시면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간기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G1, S, G2 세 가지를 모두 포괄해서 얘기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핵 안에는 유전자 내지는 DNA가 있죠. 그럼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간기에서는 핵이 관찰되긴 하나 여기서는 응축되어 있는 염색체 구조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염색체 구조는 정확하게 반띵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분열기의 핵분열 시기에만 관찰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간기 S기에서는 DNA가 복제되잖아요. 그래서 S기를 거친 후에 얘네들을 지금 응축시켜 보면은 그때부터 두 개의 염색 분체가 붙어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그림 나와 있긴 한데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체세포 분열 먼저 가볼게요. 우리가 체세포는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잖아요. 그럼 얘들은 목적이 유전 염색체 개수가 절반이 돼야 돼요? 원래랑 똑같아야 돼요? 원래랑 똑같아야 되죠. 이유는 봐봐요. 내가 내 몸을 구성하는 피부세포를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피부세포가 염색체 절반이에요. 그럼 얘는 비정상적인 세포인 거죠. 피부세포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의의를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체세포 분열의 의의는 모세포랑 동일한 염색체수, 유전물질을 가진 두 개의 딸세포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구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밀가루 반죽이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내가 이걸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요. 그럼 밀가루 반죽 자체는 독립되어 있는 게 두 개가 되죠. 근데 이 하나 지금 분열돼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처음에 있었던 거랑 양이 똑같아요? 다르죠. 왜냐면 그냥 있었던 거를 반으로 쪼개기만 했으니까. 그럼 내가 원래 거랑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밀가루 반죽을 두 개 만들고 싶으면 일단 밀가루를 더 추가하면 되겠죠. 그리고 반띵하면은 이론적으로는 처음 거랑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게 두 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특징은요. 일단 복제를 몇 번 하냐? 한 번 해요. 그럼 복제 한 번 하고
분열을 몇 번 하면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게 만들어질까요? 분열을 몇 번 해야 될까요? 한 번? 분열을 한 번 하면 되겠죠. 수학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 곱하기 2 했잖아요. 나누기 2를 몇 번 해야지 결과물이 1 나와요? 2요? 2로 한 번 나누면 1 되죠. 그래서 일단 체세포 분열은 정의가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복제 한 번에 분열 한 번을 진행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복제 한 번에 분열 한 번을 진행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핵분열이 일어나는 과정,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묘사를 할 건데 일단은 간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간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들은 G1기, S기, G2기가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의할 점 이거예요. 첫 번째, 간기에서는 염색체 구조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그림 보면? 안 보이죠? 그래서 얘들은 중요한 게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져 있는 구조예요. 즉,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응축되어 있는 염색체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뭉뚱그려서 간기라고 되어 있는 거는 G1, S, G2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S기에서는 DNA가 복제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응축된 염색체 형태가 관찰되진 않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S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식도로 본다면 S기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염색체가 있었으면 얘들이 이런 식으로 염색 분체가 복제되게끔 도와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 얘는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예요. 실제로는 염색체 형태가 이 단계에서 관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중 후말은 따로 묘사를 안 했거든요. 요 과정들부터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일단은 여기서 핵막이랑 인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게 되어 있는데 인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중간중간에 보이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크게 뭐 중요하게는 안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핵막이랑 인은 그냥 세트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전기는 이제 분열기 중에서도 첫 번째 단계죠. 그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첫 번째 단계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전까지는 염색체들이 응축되어 있지 않고 풀어져 있었어요. 그럼 전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 핵막이랑 인이 사라져요. 왜냐? 세포 안에서 이제 분열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때부터 염색체가 응축됩니다. 즉 전기에서는 이렇게 실처럼 그냥 되어 있던 구조가 염색체 모양으로 딱 응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부터 염색체 구조를 확인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방추사가 형성돼요. 그래서 방추사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사라고 해서 여기 하나만 써둘게요. 방추사는 G2기에 이걸 구성하는 단백질이 합성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재료는 G2기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방추사라고 하는 물질은 전기에서 형성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G2기에 구성하는 단백질이 합성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G2기에서 구성하는 단백질이 합성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기로 가볼게요. 그럼 중기 같은 경우는 중이 무슨 중자일까요? 가운데 중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기억합시다. 얘들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는 식이에요. 가운데 중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운데 쭉 일렬로 이쁘게 나열이 되기 때문에 염색체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따로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잘 보면요. 우리가 아까 방추사가 실 구조라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파란색 실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잘 보면 파란색 실이 지금 염색체에 붙은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염색체 어떤 부분에 붙었어요? 동원체 부분에 붙은 거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기에서 방추사가 여기에 접합한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방추사가
염색체들에 접합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 구조가 있으면 여러분들 스파이더맨 영화 본 적 있죠? 스파이더맨에서 보면은 실 쏜 다음에 실을 끌어당겨서 물체를 가져오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실 구조를 각각의 염색체에 붙인 다음에 이 각각의 실 구조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추사에 의해서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그래서 각각의 양극단으로 이동하는 단계가 바로 후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주의하실 점 하나요. 후기에서 지금 나뉘고 있잖아요. 근데 세포 한 개의 DNA 양은 지금 반으로 나뉘어졌어요? 아니죠. 지금 여전히 세포 내에서는 DNA 양이 전기, 중기 다 똑같죠. 그냥 여기 내부에서 이제 쪼개지고 있기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기를 보면요. 말기에서는 얘네들이 다 쪼개진 다음에 밑줄 그어주세요. 핵막이 형성돼요. 그래서 염색체를 싸고 있던 거, 염색체가 원래는 핵막에 없었는데 이제 핵막으로 싸면서 이걸 다시 핵에다가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핵에다가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염색체 형태가 되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염색체가 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세포질 분열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분열기는 전중 후 말 배웠잖아요. 근데 말기에서 지금 핵분열에서 핵이 형성되는 것까지 봤죠. 그래서 뒤에서 세포질 분열은 결국에는 말기에서 연결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즉 말기에서 핵막 형성됐어요. 그럼 바로 세포질 분열까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물세포랑 식물세포 중에서 세포벽을 가진 애 누구예요? 동물세포. 세포벽. 식물세포. 식물세포잖아요. 그래서 동물세포는 그냥 말랑말랑한 세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핵을 반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동물세포에서는 세포질 함입에 의해서 세포질들이 나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세포질이 뭐냐면요. 세포질은 세포 내부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포 내부 공간이 점점 안쪽으로 이렇게 함입되면서 세포질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임 쪼개는 것처럼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얘네들 힘준 부위가 만난다면 똑 떨어지는 것이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식물세포는 비교적 좀 단단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세포판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게 안쪽부터 점점 바깥쪽으로 성장하다가 똑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식물세포는 특징이 세포벽 가지잖아요. 그래서 세포판에서 새로운 세포벽이 형성된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하나만 그려보면요. 이게 그림 하나만 같이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처음 있었어요. 그럼 얘 그림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걸 제외할게요. 그 G1, S, G2는 염색체 모양을 가지지 않는다. 요거 지금 이제 예외인 거예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 그림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 그림은 어떤 시기의 세포일까요? 복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복제가 안 됐다는 얘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네, G원기죠. 그래서 일단은 G원기는 특징이 이런 그림을 가지는 거예요. G원기. 그래서 얘는 EN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S기를 거치면 어떻게 돼요? 복제돼요. 복제되죠. 그래서 얘는 복제되면 어떤 양상을 가지냐면 이런 식으로 염색 분체들이 2개씩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들 목표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는 그냥 필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선택만 해주세요. 우리 지금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이렇게 된 딸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된 게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죠. 왼쪽도 배울 거긴 한데 지금 얘기하는 체세포 분열은 오른쪽으로 분열되는 게 목표인 거죠.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우리가 얘네들이 아까 중기에서 중앙에 배열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배열된 양상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목적이 보라색처럼 쪼개는 거예요? 아니면 빨간색처럼 쪼개는 거예요? 보라색. 네, 보라색처럼 쪼개는 거죠. 그럼 보라색처럼 쪼갠다는 것은 곧 얘네들을 왼쪽, 오른쪽으로 쪼개져요? 위아래로 쪼개져요? 왼쪽 오른쪽이요. 왼으로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방추사가 어떤 식으로 붙냐면 얘들이 좌우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방향으로 붙은 다음에 이게 각각 왼쪽, 오른쪽으로 방추사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염색 분체들이 분리가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요. 그러면 요거를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표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EN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EN이고 복제됐어요? 안 됐어요? EN이고 안 됐어요. 복제됐죠. 얘를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도 어쨌든 EN 곱하기 2짜리죠. 왜냐? 여러분들이 요걸 쓸 때는 기준을 어떤 걸로 잡으면 되냐면 한 개 세포 기준으로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한 개 세포라고 얘기하는 단위 자체가 이 검은 색깔을 봐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해준 거. 그럼 여기 안에 내용물에서 뭐 나뉠 수도 있기는 하나 얘들은 전체 이 검은 색깔 세포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여전히 EN 곱하기 2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추사들이 좌우로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방추사 길이는 점점 짧아지고 그럼 후기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림을 어떻게 주냐면 후기에서는 왜 이렇게 진해지지? 방추사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얘들이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형태를 많이 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간 거. 그래서 요 그림 자체가 후기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후기. 자, 그리고 다음에 말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말기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때 여기서 이제 핵막이 형성되는 시기를 이런 식으로 그려줘요. 자, 그래서 핵막이 형성되면서 얘네들이 기존에는 DNA가 이렇게 풀려있는 형태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실처럼 응축되고 있는 구조를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말기에서 일어나는 핵분열까지의 과정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저 그림만 준다면 얘는 EN 곱하기 2예요? EN이에요? 예. 저 그림. EN 곱하기 2죠. EN 곱하기 2죠. 왜냐? 우리 얘네들 DNA 상대량을 볼 때는 무조건 세포 한 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안에 내용물이 나뉘긴 했는데 아직 세포가 완전히 쪼개진 거 아니죠? 근데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요?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이제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묘사할 때 EN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EN이에요? EN 곱하기 2예요? 예. 곱하기. 얘는 이제 EN이죠. 왜요? 왜냐? 봐봐요. 세포 한 개는 이제 아까는 이게 세포 한 개였죠. 네. 이제 세포질 분열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요게 세포 한 개가 된 거죠. 아, 나눠졌으니까요. 어. 그럼 나눠지기 전에 2n 곱하기 2인데 얘가 나눴으니까 한 개로 치니까 그냥 음. 2n으로. 그래서 요게 좀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보다는 그냥 헷갈리는 거. 그래서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만 볼게요. 문제는 아니고 그냥 골라봅시다. 이게 있을 건데. 그림 고르는 게 없네. 아니면
이거 하나만 보고 바로 생식세포 분열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제가 중기세포를 3개 그려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방금 배운 체세포 분열의 중기가 뭔지 한 번만 골라보세요. 제세포 분열이요? 네, 방금 우리 한 거. 네. 자, 우리 방금 한 거는 1, 2, 3 중에 중기가 뭘까요? 체세포 분열 중기 그림은? 1번 1번이죠. 그러면 아, 네. 이거 제가 일부러 좀 페이크 주려고 방향을 바꿨거든요. 그럼 얘는 방추사가 위아래에 있을까요? 외노에 있을까요? 위아래요. 네, 위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방추사가 이런 식으로 붙어서 얘네들을 이렇게 쪼개주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많이 나오는 양상이 뭐냐면요. 뒤에 생식세포만 나와 있네. 여기 하나만 여러분들이 필기해 주세요. 우리 방금 배운 게 체세포 분열이니까 체세포 분열의 DNA 상대량 변화를 볼게요. 자, 그럼 결론은 얘들은 복제 몇 번? 한 번. 복제 한 번에 번열 분열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서 X축이 시간, Y축이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이라고 된다면 얘들은 모식도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쭉 가다가 복제되면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1 기준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1이 있었는데 복제되어서 2 되었다가 그 다음에 분열 한번 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디서 좀 결정적인 역할이 일어나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그럼 봐봐요. 요 시기, 이 노란색 시기는 우리가 뭐가 일어난다고 묘사할 수 있을까요? 얘네가 그- 복제되기 전에 지원 자, 지금 저 노란색은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분열이요. 아, 노란색. 복제. 분열하는 복제. 시 노란색은 복제가 복제. 되고 있죠. 네. 왜냐면 노란색은 1에서 2로 가는 시기잖아요. 그럼 저 노란색은 무슨 기예요? S기. 네, 얘가 S기인 거예요. 그러면 S기 앞은 어떤 시기? 지원. G1기인 거죠. 그리고 봐봐요. 핵심은 요거 이제 캐치해야 돼요. 봐봐요. 얘는 똑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럼 질문, 우리 아까 봤었던 거에서 만약에 핵분열만 일어나면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 절반으로 떨어져요? 아니요 안 떨어지죠. 네 즉 우리가 얘네들이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이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지려면 일단 여기서 이렇게 유전 DNA들이 있을 때 핵막이 먼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포질 분열까지 일어나야지만 반으로 다시 떨어지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저 초록색 시기는 전중 후말 중 어떤 시기예요? 중 아니요 말 초록 색깔이요? 네, 초록 색깔. 끝났을 때 아니에요? 그럼 전중 후말 중 언제야? 말이요. 말이죠. 그래서 핵심은 얘가 그냥 말기인 거예요. 근데 말기 처음부터 제가 되는 게 아니죠. 네. 말기 중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기가 한 이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너무 쉬워지는 게 나머지 요 시기들은 G2, 전, 중, 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말기 일부도 있겠죠. 왜냐? 말기가 아직 세포질 분열이 안 일어났으면 2n 곱하기 2단계일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모식도로 나타내면 G1기가 2n, S기 거쳐서 복제되면 2n 곱하기 2,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 2n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어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주연이 괜찮아? 주연이는? 오케이. 그러면 밑에 바로 생식세포 분열 볼게요. 생식세포 분열이 사실 내용이 많기는 많은데 그냥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은 뭐냐면요. 전제가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유성생식은 성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구분되는 개념이 무성생식도 있거든요. 그럼 무성생식은 주로 단세포 생물일까요? 다세포 생물일까요? 단세포. 단세포 생물이겠죠. 왜냐? 무성생식의 정의는 뭐냐면 얘들 같은 경우는 성별의 구분이 없어요. 성별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자손을 만드는 형식이 암과 수가 만나서 형성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성생식을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체세포 분열 자체가 곧 개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체세포 분열 자체가 개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사람은 성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유성생식이겠죠.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은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이 생식기관에서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일어나는 분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들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사람이 46개 염색체를 가져요. 근데 우리가 46개를 그대로 주면서 무한대의 염색체를 갖는 개체가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을 다른 말로 감수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감수분열을 더 많이 써요. 왜냐?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얘들은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로 나뉜다는 얘기는 분열을 몇 번 할까요? 2번 하죠. 자, 그럼 봐봐요. 분열 2번이라는 거는 나누기 2를 2번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 시작을 1이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게 46개 줘서 92개짜리 개체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은 처음 거보다 절반만큼의 값을 가지는 그 세포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러면 복제 몇 번 해야 돼요? 저거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2번. 곱하기가 몇 번 있어야 돼요? 곱하기 이거요. 네. 1 곱하기 한 번이요. 한 번이겠죠. 왜냐면 1 곱하기 2 하면 2, 나누기 2 하면 1, 또 나누기 2 한 번 더 하면 2분의 1 나오겠죠.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복제 한 번, 그 다음 분열 2번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얘들은 쉬는 거 없어요.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복제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였어요? S요. 네, S기였죠. 그래서 얘는 앞에서 어차피 했기 때문에 그냥 추격해서 간기에서 DNA 복제 후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는 명확하게 S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징이요. 아까 우리 그렸던 그림을 내가 지웠구나. 자, 그러면 간기부터 볼게요. 일단 간기는 S기에서 DNA가 복제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얘들은 여전히 염색체 관점으로 본다면 이러한 모양이었었던 EN 세트들이 이렇게 복제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전기도 똑같아요. 핵막이 사라지고요. 뭐 인도 사라지겠죠. 그리고 방추사도 형성됐잖아요. 근데 지금 잘 보면요.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가 접합해서 이가염색체를 형성한다라는 새로운 말이 나와 있어요. 즉 얘들은 상동염색체들이 붙게 돼요. 그림으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얘네들이 원래 이렇게 있었다가 복제되잖아요. 그러면 감수 1전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붙어서 관찰되게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다른 염색체들이에요? 아니면 요렇게 서로 다른 염색체들이에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위아래. 위에 거랑 아래 거 중에서 같은 염색체를 같은 색깔로 표시한 거는 어떤 거예요? 이거?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위에 거? 위에 거가 맞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얘는 왜 이렇게 접합시킬까요? 이렇게 쪼개고 싶어서 그럴까요? 요렇게 쪼개고 싶어서 그럴까요? 이렇게. 잠깐 색깔로 바꿀게. 자, 파란색으로 쪼개고 싶을까요? 검은색으로 쪼개고 싶을까요? 검은색이요. 자, 검은색 또 의견. 네. 파란색. 검은색 아니라 정답은 파란색이죠. 파란색이요. 왜냐 봐봐요.
만약에 검은색으로 쪼개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핑크색이 1번 염색체라고 할게요. 네. 얘는 2번 염색체라고 할게요. 그러면 2번 염 이렇게 쪼개면 어떤 애는 2번만 몰빵해서 받는 거야. 아 맞네. 1번 못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얘들은 목적이 결국엔 뭐냐면 요렇게 쪼개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쪼개려고. 그러면 봐봐요. 자, 저렇게 쪼개면 왼쪽 오른쪽으로 세포 두 개가 아마도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으로 분열 한 번 일어난 애들은 이제 EN이 돼요, N이 돼요? 그러니까 분열 한 번 네. 일어났으면 네. EN이냐고 A냐고요? 저렇게 파란 색깔로 쪼개져서 얘들이 미래를 스포하자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요렇게 지워지겠죠. 맞죠. 이게 세포 이제 하나가 되겠죠. 아 맞죠. 그러면 EN이에요, N이에요? 이 N이네요. N이죠. 네. 그래서 감수 1분열은 왜 굳이 상동염색체가 접합을 하냐면 감수 1분열의 목적은 EN에서 N으로 바꾸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럼 EN에서 N으로 바뀌어요. 그럼 핵상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잘했어요. 변했죠. 그래서 얘는 상동염색체들이 쪼개져서 각각의 딸세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동염색체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곳이 감수 1분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시면요. 방추사 위치 잘 봐요. 얘는 목적이 이렇게 쪼개고 싶죠. 네. 그래서 방추사가 위아래에 있는 거예요. 점점 짧아지면서 이걸 양극단으로 끌어당겨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결론이 상동염색체가 분리돼서 양극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말기에서는 핵분열 일어난 다음에 세포질 분열도 핵분열 아니라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서 모세포에 비해서 염색체 수가 절반인 딸세포가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일단은 EN에서 N으로 만들면서 딸세포가 2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얘들은 이제 분열이 바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바로 가보면요. 간기 없어요. 바로 전중후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딸세포에서 전기에서 또 방추사 형성되죠. 그리고 이번에 얘들이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는 목적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거를 빨간색으로 쪼개야 돼요? 보라색으로 쪼개야 돼요? 네, 빨간색으로 쪼개야 되죠. 그럼 방추사가 왼쪽 오른쪽에 있어요? 위아래에 있어요? 왼쪽으로. 왼쪽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왼으로 방추사가 형성되면서 달라붙고 그 다음에 중앙에 배열되고 이게 중기. 그래서 염색 분체를 분리시켜주고 이게 후기. 말기에서 최종적으로 핵분열, 세포질 분열 일어나면서 완전한 딸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결론은 내가 처음에 모세포 1개로 시작했어요. 복제 한번 하죠. 네. 분열 2번 해요. 그럼 딸세포 총 몇 개 생겨요? 4개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돼요. 요거를 이런 그림으로 제일 많이 주거든요. 그럼 봐봐요. 요 시기는 감수 2분열이겠죠. 네. 요 시기는 감수 1분열이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뭘 묘사할까요? 오, 맞아요. 이게 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들을 나중에 직역도록 쓸 건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많이 쓸 거냐면 EN이 있었어요. 복제됐죠. EN 곱하기 2죠. 자, 그리고 감수 1분열은 EN을 N으로 바꿔요? EN으로 바꿔요? N으로 바꾸죠. 근데 잘 봐요. 자, 감수 1분열을 거친 후의 결과는 복제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복제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N 곱하기 2라고 쓸 거예요. 얘는 N이라고 쓸 거예요. 왜냐? N 곱하기 2에서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N짜리고 복제 안 된 애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N이라고 작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표기하는 거는 정리해서 나중에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시면요. 자, 우리 이거 책 보지 말고 지운 다음에 같이 이해하고 어차피 여러분들 책에 적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 노란색 식이 어떤 식일까요? S. 맞아요. S기죠. 그래서 S기를 기점으로 앞에 있는 것은 무슨 식이? 지원. 네, 지원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똑 떨어지는 요 식 있죠. 요 시기는 말기죠. 그래서 얘가 말기니까 나머지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뭐 여기서 G2기 있을 거고 전중 후까지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요 시기도 어떤 시기에 포함될까요? 말기. 감수 이분열 말기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표기법 써보면요, EN이면서 복제 됐어 안 됐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됐어. 요거 복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그냥 EN 쓰시면 되고요. S기를 거치면 복제 돼요 안 돼요? 돼요. 복제되죠. 2n 곱하기 2. 자, 그리고 2n 곱하기 2에서 n으로 바뀌는데 저 n자리가 복제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복제됐죠. 요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감수 1분열의 특징은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어 염색분체가 분리돼요. 네,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죠. 왜냐? 2n에서 n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상동이 각각의 세포에 존재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최종적으로 n자리죠. 그럼 왜 n자리냐면 염색분체가 쪼개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워보시면 요거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표기법은 제가 설명할 때 계속 쓸 거고 이걸로 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2 달아서 이렇게 쓰는 거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쓸 때 주의할 점 이거예요. 봐봐요. 2n이랑 2n 곱하기 2는 DNA 상대량이 2n 곱하기 2가 2배이다. 맞아요? 틀려요? 네, 다시. DNA 상대량은 2n 곱하기 2가 2n의 2배이다. 맞아요. 맞죠? 네. 근데 염색체 수는 어때요? 같아요. 같아요. 같죠? 그러면 이거 해볼까요? 자, 그럼 2n 곱하기 2랑 n은 DNA 상대량 몇 배 차이 나요? 4배요. 4배 차이 나죠. 왜냐? n이랑 2n 2배 곱하기 2까지 2 하면 4배 되겠죠. 그럼 2n 곱하기 아니다. 2n이랑 n 곱하기 2는 DNA 상대량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로 하기 전에 일단 여기까지 하면 개념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또 문제로 적용하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개념만 보고 뒤에 문제를 풀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밑에서 요것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생식세포 분열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일단 생식세포 분열은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거 딱 서술형으로 나오기 너무 좋겠죠. 얘는 두 가지 맥락에서 필요해요. 첫 번째, 염색체 수를 유지해준다. 즉 우리는 어떤 자손은 언젠가 무한대 개수의 염색체를 가진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절반 해서 자손한테 주면은 자손은 어버이랑 염색체 수랑 DNA 상대량이 같게끔 유지하고자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면요,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 한 번만 밑줄 그어볼게요. 일단 얘들은 특징이 감수 1분열 중기에서 상동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이 독립적으로 분리되면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혹시 대학교에 가서 이걸 전공하면 어떤 걸 배우냐면요, 예를 들어서 엄마 거가 이렇게 있고 상동염색체긴 한데 엄마 아빠 거라는 거를 서로 다르게 보기 위해서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그럼 얘들이 예를 들어서 복제가 된 다음에 접합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는 사실은 왼쪽으로 검은색 가면 오른쪽으로는 파란색 간다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 맥락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이렇게 접합했잖아요. 그럼 얘들끼리도 이거를 바꿔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섞여요. 요건 그냥 추가로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이게 되면서 엄마랑 아빠 것도 여기서 또 한 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걸 결정하냐?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용으로는 그냥 얘들이 상동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된다라는 용어만 나중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높은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법적으로도 근친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은 유전자들이 섞여서 점점 안 좋은 형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전병들의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조합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딱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2에는 46을 가져요. 네. 아빠도 2에는 46을 가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쓴다는 거는 쌍이 몇 개예요? 23개요. 23쌍이죠. 그럼 23쌍이라고 쓴다면 나는 이러한 모양을 23쌍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봐봐요. 이게 엄마하고 아빠예요. 그럼 엄마가 갖고 있는 이 23쌍에 대한 각각의 염색체들은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반드시 같아야 돼요? 아니요.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염색체면은 1번 염색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2개요. 2개죠. 엄마 거 또는 아빠 거. 2번 염색체에서도 몇 개예요? 2개요. 엄마 거 아빠 거 2개. 또 3번도 똑같겠죠. 그럼 이게 반복되면 2가 결국에는 몇 번 곱해지는 거예요? 23번이요. 23번 곱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엄마가 줄 수 있는 생식세포의 조합은 2의 23승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23쌍에 대해서 2개 중에 하나를 23번 선택하는 거예요. 1번도 2개 중에 하나, 2번도 2개 중에 하나, 3번도 2개 중에 하나. 근데 이걸 동시에 고려해서 나오는 조합을 고려를 할 거잖아요. 승주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아빠는 다를까요? 아니요. 같겠죠. 그럼 이게 조합되면은 최종적으로 자손이 가질 수 있는 염색체 조합은 2의 몇 승? 46. 네, 46승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진도는 더 안 나갈게요. 나머지 문제들 한번 쭉 같이 풀어보겠습니다.